오늘은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 18번째 지금 몇 번을 이어서 이 공명의 파동과 공감의 시학, 다시 말하면 물질들도 파동치며 공명한다. 그런데 시도 파동치며 공명, 다른 말로 공감한다. 그래서 결국 물질의 공명이나 인간의 공감이나 따지고 보면 파동의 공감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공감의 파동과 공감의 시작 얘기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소제목을 공명의 주파수를 맞춰라. 이것은 시에 한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양자역학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심리학, 사회과 또는 인생 어떤 것, 교양 이런 것 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파수를 맞춰라. 이게 요즘 유행어입니다. 주파수를 맞춰라.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의 주파수를 맞춰라. 다시 말하면 공명, 공감의 주파수를 맞춰라. 자, 그렇다면 다시 도대체 시란 무엇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왜 쓰는 것인가? 왜 읽는 것인가? 왜 인류는 언어와 함께 시를 애호하며 예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 시학의 근본적인 문제, 바로 그걸 시도의 근본 문제가 그동안은 시대마다 개인마다 천의 얼굴이어서 유명한 그 엘리엇 시인조차도 시에 대한 정의의 역사는 오류의 역사라 했을 만큼 난제로 여겨왔고 많은 논쟁과 오해를 불러왔었다. 그러나 최근 양자역학을 만나면서 이제 선명하게 밝혀지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도대체 시가 무엇인가 하는 이 근본 문제가 그동안 혼미했던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그 근본 이유는 시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하는 것들이 바로 과학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태도를 배제한 것이죠. 그동안 시나 인문학은 철저히 물질과학과 구별되는 정신주의를 없애고 저마다 뜬구름 잡는 형이상의 논리로 역사를 보도해왔다. 시나 인문학은 인간의 정신이나 심리의 세계이니 이 객관적인 물질과학과는 차원이 다른 별개의 세계라는 그런 이원론을 내세우면서 시에 대한 해답은 오히려 그 타양한 것이 정답이라고 그런 애매한 모순을 합리화했던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21세기 첨단 과학인 이 양자역학을 만나면서 양자과학을 통한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에 도전하면서 그동안 난제했던 시학의 근본이 오히려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해명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평생 시학과 함께 살아온 필자로서는 최대의 행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일찍이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는데 필자는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에 도전하면서 그리고 파동과 공명, 공감의 시학을 만나면서 시의 도를 분명히 만나게 되었으니 팔순을 훨씬 넘긴 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학도의 한 사람으로 이제는 나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양자 과학을 만나면서 내가 발견한 시의 근본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바로 시, 이론이 폐지왈, 공자가 쓴 말입니다. 시, 이론이 폐지왈,
최고 공명 공감 지문 요 독자 이렇게 한문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 공명 공감 지문이다. 최고의 공감과 공명을 일으키는 문장이다. 누가 더불어? 요 독자와 더불어 최고의 공명 공감을 누리는 그런 문장이 바로 시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로 독자와 더불어 공명 공감하는 문장이다. 근데 일반 문장도 공명이 있어요. 그런데 시는 일반 문장보다 훨씬 뛰어난 공명 공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만난 시의 근본 원리다. 여기에 그 어떤 사족도 불어한다. 엘리어처럼 시의 정의된 역사는 오류의 역사라는 그런 부정적인 높이를 할 필요가 없다. 시는 과학과 다르다는 그동안의 정신을 우월주의적 망상에서 이제는 시도 과학이고 과학도 시라는 이 물질과 정신의 통합, 인문학과 과학의 대통합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과학과 인문학, 정신과 물질을 구분했어요. 별개의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물질과 정신, 인문학과 과학 다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물의 존재 목적은 공명이다. 이런 시도 풀었다. 그러니 이제 시인들은 독자와 공명, 공감도를 높이고자 시적 언어의 주파수를 독자가 기대하는 파동의 주파수에 잘 맞추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다. 물론 일반 문장에도 공명, 공감이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미약하다. 자, 그러니까 시가 뭐냐,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근본 원리가 뭐예요? 독자와 공명, 공감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문장 작업을 하는 일이 바로 시를 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시 어떻게 쓸 것인가? 그야 시의 근본이 밝혀졌으니 그 해답도 분명해진다. 시는 독자와 더불어 공명, 공감하는 문장이니 시를 쓴다는 것은 산문보다 독자와 공명, 공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보다 창조적인 리듬, 보다 창조적인 메타포, 보다 창조적인 코노테이션을 구사하여 독자와의 주파수를 잘 맞추는 작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리듬, 메타포는 의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코노테이션은 그 시의 내용. 그래서 시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리듬이 필요하고, 메타포가 필요하고, 코노테이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세 가지를 보다 창조적으로 잘 구사하는 것. 그게 바로 독자와 공감도를 최고로 높이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또 독자는 또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왜 읽나? 그야 작품이 구사하고 있는 보다 창조적인 리듬, 보다 창조적인 메타포, 보다 창조적인 코노테이션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공명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를 읽는 이유도, 시를 즐기는 이유도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우리가 명창이나 스타 플레이어를 좋아하고 박수를 치는 것, 열광하는 것 정말이다. 왜 인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시를 통한 공명, 공감이라는 그 신비의 마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1세기 첨단 문명 시대에도 시를 즐기고 노래를 즐기는 것인가? 그것은 자연이나 인간이나 모두 파동이 다르고 주파수가 달라 서로 엇갈리고 그래서 외롭고 불안한 존재들이지만 그런 중에서도 같은 파동, 같은 주파수를 만나면
반갑고 힘이 나고 엔돌핀이 나오고 그래서 생기가 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살맛나고 용기가 나고 아이디어가 번뜩이고 황홀하기 때문이다. 같은 주파수를 만나면 같이 공명 공감을 한다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공명 공감의 원리요 힘이다. 공명 공감이 뭐냐? 그냥 공명 공감은 하나의 주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주파수가 맞으면 기분이 좋아요. 엔돌핀이 나와 행복해요. 이걸 어쩔 것이냐 이거예요. 그건 본능적이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만 감정이 있으니까 인간만 그렇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양자과학을 통해서 보니까 자연도 그렇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연도 원자들은 다 그렇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연이든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파동을 발산하는 원자로 구성된 만물은 뭔가 공명 공감을 열만한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인위적으로 이 공명 공감의 장치를 만들고 즐기는데 이것이 기술 문명이고 정신 문명이고 그 중에서도 예술이 나시는 더욱 두드러지는 공명 공감의 언어적 파동 장치를 만들어 시인과 작품과 독자가 함께 공감하고 공명하며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21세기 첨단과학의 기들, 우리가 21세기 첨단과학이라고 말해요. 도대체 첨단과학이 뭡니까? 그건 전부 다 전자기기들이에요. 라디오, 텔레비, 스마트폰, 컴퓨터, 인공지능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계도, 탱크도, 비행기도 오늘날 기계라고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전자파, 파동을 이용한 것들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 하나의 고전역학 시대는 힘, 기계가 작용했는데 지금은 전자 파동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이들은 모두가 일정한 주파수를 소리나 빛으로 발산하는 파동장치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이용하고 소통하려면 이들과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 라디오나 TV에 소통하려면 채널을 맞춰야 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소통하려면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앱을 깔아야 한다. 채널을 맞추고 앱을 깔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그것을 통해서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 소통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문명의 특징은 각기 다른 파장과 주파수의 기기들을 만들어 소통하는 문명이다. 따라서 이들 무궁무진한 정보의 신세계를 만나려면 이들과 공명할 수 있는 주파수를 맞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계가 지금 좋아도 그거 사용을 못해요. 주파수를 맞출 줄 모르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이 공명의 이치가 어찌 전자기기뿐인가? 인간도 물질도 종교도 철학도 정치도 경제도 사랑도 행복도 건강도 성공도 모두가 서로 간의 주파수가 잘 맞는 찰떡궁합의 상태일 때 가능한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엔 충돌과 분열이 있고 부패와 파괴와 해체가 있다. 불안, 고독, 불만, 불행, 실패, 고통, 절망 등 모든 부정적 심리도 모두가 공명, 공감의 주파수가 맞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니 공명, 공감의 원리야말로 생육하고 분성할 수 있는
축복이 길이고 우주 만물 천지조화의 진리주 도가 되는 것이다. 도대체 도가 뭐냐 이거요. 우리가 그렇게 찾는 도가 뭐냐, 진리가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찾는 진리, 도가 뭐냐 이거. 그 수천 년간 인류 역사 속에서 해온 게 뭐냐 이거야. 수없이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도 만족스럽게 해결된 게 없어요. 그 결론이 나왔어요. 뭐야? 공명, 공감이에요. 도의 원리는, 진리의 원리는 공명, 공감이다. 왜 우리가 예수 믿어요? 왜 신을 믿어요? 신과 공명, 공감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공명, 공감이 없으면 큰 종교가 아니죠. 신앙이 아니죠. 자, 그런데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이 공명이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 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도 독자가 최대한 공명, 공감들을 높이기 위해 독자와 주파수를 잘 맞추는 작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보다 많은 사람들과 주파수가 맞는 시가 될 때 사람들은 이를 애송신이, 명신이 하게 됐다. 앞서 기사를 보면 한국 대다수가 좋아하는 애송시를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 했는데 시인들이 또 좋아하는 통계를 보니까 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는 윤동주의 서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들은 윤동주의 서시와 시적 공감의 주파수가 잘 맞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럼 왜 윤동주의 서시가 모든 사람, 시인들에게 주파수가 잘 맞는 것일까? 네, 여기 시가 있습니다. 서시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윤동주의 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난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좋습니다. 네, 잘 들었어요. 자, 이 시가 그 한국 시인들에게 이렇게 설문을 돌렸더니 이 시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 시가 그렇게 좋을 것일까? 뭐 여러 가지 구구한 시학적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결론은 하나야. 이 시가 가장 시인들에게 공명, 공감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감도가 가장 높다는 얘기예요. 네, 앞서 설문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들은 서울의 진달래꽃을 가장 공감하지만 시인들의 경우는 오히려 윤동주의 소시를 지목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시각으로는 윤동주의 서시가 보다 독자와의 공감도를 높게 보고 있다는 말이다. 서시가 갖는 이런 공감도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 서울의 진달래꽃은 사랑이란 보편적 감성에 호소하는 대중적인 파동, 대중적인 파동 주파수이지만 윤동주의 서시는 하늘과의 공감이 상실된 보다 근원적인 인간 실존에 대한 불안감이고 부끄러움의 고백이라는 데서 그 주제의 무게가 다르다. 네, 김소월의 공감도와
서시의 공감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하나는 김소월은 연인끼리 사랑을 나누는 주파수 노름입니다. 그것이 잘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시는 그런 인간들끼리 수평적인 그런 사랑놀이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가 상실된 것에 대한 그러한 불행을 회복하기 위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인간 실존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 극복을 위한 노래가 바로 서시라. 그런 점에서 대단히 절실함이 있다. 이게 바로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연동주의 서시의 다른 점인 차이입니다. 바로 하늘과 공감해야 진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궁극적으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을 쓰고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어떤 연인끼리의 사랑보다도 하늘과 하나님과의 공감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 진짜 구원이 있다. 그거 본 것이 윤동주의 시라는 얘기입니다. 시인들의 절박함은 지금 수평적인 인간들과의 공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늘과 당당한 공감을 통한 인간과 구원을 절실히 갈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만큼 불완전한 존재임을 자각한다. 처음에 그랬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당당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맞서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공명공감하고 싶어요. 그런데 연동주는 그렇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나님 쳐다보기는커녕 가랑잎만 흔들려도 나는 괴로워. 왜? 죄인이니까. 죄진 게 너무 많으니까. 부족하니까. 이거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 신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 그 고독한 관계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런 표현. 그렇지 않습니까? 나 미안하다, 부끄럽다. 그 주상적인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잎새만 조금만 흔들려도 나는 괴로워. 자, 그래서 비어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사랑해야지. 그래서 다시 신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너그럽게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좋은 길을 걸어가야겠다. 내 인생의 본분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심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결론은 뭐야?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런데 이게 해결되죠.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스치와. 아까 가랑잎에도 바람이 있면 괴로운데 별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요. 어떤 목표가 흔들리는 거야. 이게 바로 연동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과 교감하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끄러움.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역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시인들의 절박함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시인들의 절박함은 지금 수평적인 인간들과의 공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늘과 당당한 공감을 통한 안정과 구원을 절실히 갈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만큼 불완전한 존재임을 자각한다.
그래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상적인 삶을 꿈꾸며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며 주어진 인간의 본분을 다하고자 다짐한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별이 바람에서 지오는 불안한 상황임을 실토한다. 이런 불안감은 나라를 잃은 모든 국민들 1945년 내 얘기입니다. 43년 그때 윤동주의 1940 가장 일제 암흑기에 썼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별이 바람에서 지오는 불안한 상황을 실토한다. 이런 불안감은 나라를 잃은 모든 국민들 또는 죄책감을 갖고 가는 모든 인간들의 불안과도 공명되는 동병상련의 주파수가 보강간섭의 정도를 더 높이고 있다. 주파수가 맞으면 보강간섭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주파수가 딱 맞으면 그 에너지가 몇 배로 이렇게 더 강하게 드러난다. 이게 보강간섭. 그러니까 이 파동의 힘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딱 맞으면 이게 최고예요. 근데 이 세상에 주파수가 딱 맞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조금 차이가 있게. 그 차이가 각각 차이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딱 맞으면 참 좋겠죠. 980 주파수 980이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는 980, 하나는 981이야. 이게 그 차이가 인간 간의 서로 차이를 형성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가까운 거죠. 하나는 980인데 하나는 10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주파수의 차이. 이런 시인의 고뇌에 찬 시적인 언어의 파동에 시인들은 물론 독자들도 같은 고뇌의 파동을 일으키며 공감하게 된다. 따라서 윤동주의 서신은 한국인 또는 일반인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하늘과의 공감 조화를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갈망의 주제를 보다 장조적인 리듬 메타포로 잘 형상화한 작품이기에 전문적인 독자인 시인들과 또 공명의 주파수가 잘 맞는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수평적인 인간끼리의 주파수를 잘 맞춘 공명공감의 좋은 시라면 윤동주의 서신은 수직적인 신과 인간 간의 주파수를 잘 맞춘 공명공감의 좋은 시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주파수를 맞춰라. 인간끼리 주파수도 맞춰야겠지만 하늘과도 주파수를 맞춰야겠죠. 자연과도 주파수를 맞춰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주파수 맞추기예요. 시도 그렇고 인생도 그래요. 심한 그런 게 아니라 인생도 다 주파수 맞추기다.